세 번째 영상입니다. 45쪽에 이제 1970년대, 80년대 행정학에서 논의됐던 그런 분위기와 흐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45쪽의 아래서 세 번째 줄인데요. 행정학은 공공재와 공공서비스 문제를 연구를 해야 된다. 자, 이게 방금 직전 영상에 이제 전문 직업주의를 얘기하잖아요. 이제 이게 그런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실제로 정책이나 행정의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해야 된다. 주민들이 원하는 걸 발굴해서 거기에 맞게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논리가 1970년대, 80년대 이제 미국 행정학의 개념입니다. 자, 당연히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너무 뻔한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공공 서비스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죠. 대표적인 게 이거잖아요. 청년에게 해당되는 서비스. 그리고 지금 대학생들이시니까 재학생. 자, 재학생에게 관련된 가장 강력한 서비스는 국가장학금이에요. 자, 국가장학금. 등록금을 보조하기 위한 국가장학금 제도가 있잖아요. 그거는 철저하게 대학생에게 특화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졸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나는 아무리 취업을 하려고 해도 취업이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노동청, 자, 고용노동부에 근거해서 노동청을 거쳐서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실업급여 같은 것을 신청할 수도 있는 거죠. 이미 이게 우리는 돼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살다가 이걸 이제 읽으려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고 이게 왜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46쪽에 그래서 이런 공공 서비스를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그런데도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당시에 미국 사회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많이 걸리게 되는 이유가 46쪽에 작은 글씨로 나타난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작은 글씨 1번부터 8번까지가 있는데 저는 그냥 골라서 말씀드릴게요. 1번, 6번, 7번 정도만 1번, 6번, 7번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번에 이런 거 있죠. 권력 중추라고 돼 있죠. 이 말이 어려워서 그래요. 중앙집권이요. 자, 모든 권한이 한 곳에 몰려있는 중앙집권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6번은 자, 계층적 서열화. 자, 위에서부터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내려오고 너는 뭘 해? 너는 뭐 해? 분업이 돼 있는 거. 이게 이제 관료제죠. 자, 7번도 마찬가지. 완벽한 계층 조직, 능률성 극대화. 이 지금 46쪽에 작은 글씨 1번부터 8번까지를 다 합치면 이게 관료제예요. 자, 관료제라는 것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관료제적 분위기가 원체 강해가지고 공공서비스,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맞춰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게 좀 반응이 늦게 왔다고요. 야, 무슨 소리야? 이거 우리가 일하기 편리한 대로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면 주민이 쓰겠지. 주민한테 도움이 되겠지. 이게 기존 관료제의 생각이었다면 공공서비스를 좀 강화하자. 이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좀 주민이 원하는 게 뭔지를 좀 해보고 말아보고 거기에 맞게 조직이 기능이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48쪽의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자, 관료행정 패러다임. 자, 그냥 관료제예요. 기존 관료제. 피라미드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 관료제는 행정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부정부패를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관료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게 되면 이게 나중에 이제 어떤 다른 교수님한테 들으실 거예요. 관료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게 되면 관료제 안에 있는 구성원들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최악의 관료제입니다. 자, 그걸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거보다는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당시에 미국의 1970년대, 80년대에 관료제 중심에서 국민들한테 뭔가를 이제 행정을 하고 있다가 서비스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공공 서비스 형태, 그게 아니라 주민이 원하는 거를 좀 알아보고 거기에 맞게 입맛에 맞게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왜 이 논리가 나오냐? 이게 흔히 말하는 여러분이 상품을 이제 구매할 때요. 상품 구매할 때 비교도 해보잖아요. 가격 비교, 성능 비교, 디자인도 비교를 할 거 아닙니까? 자, 기업 입장에서는 뭐예요? 안 팔리는 물건을 만들면 안 돼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휴대폰 다 쓰시겠지만, 안 팔리는 물건은 안 만들어야 정상인 거죠. 그리고 팔리는 물건 쪽으로 회사의 그 어떤 그 비용이나 시간을 완전히 집중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기업의 논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새로운 주장이라고 하는 거는, 야, 기업은 안 팔리는 물건 안 만들고 팔리는 물건만 만들지 않느냐. 그러니 정부도 주민이 원하는 걸로 좀 이렇게 집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자, 그러다 보니까 48쪽과 49쪽에 작은 글씨가 있어요. 작은 글씨들이 있는데, 자, 1번, 3번, 5번, 8번 정도 네 가지만 그냥 볼게요. 자, 1번. 정부의 공무원도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부끼리도 경쟁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마치 기업이 경쟁하듯이. 자, 3번. 자, 맨 아랫줄이에요. 48쪽의 맨 아랫줄. 조직 배열을 변경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방금 제가 얘기한 거예요. 자,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에 맞게 조직을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5번, 자, 5번이요. 49쪽에 작은 글씨 5번. 자,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는 조직 배열이 이용될 수 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A 조직은 뭐 특정한 저 마을 사람들이 원하는 쪽에 좀 집중을 하고, B라는 조직은 저쪽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에 집중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조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8번 관할권 중첩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지금 오버래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겹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의 예입니다. 자, 이제 미국의 예인데, 한 번쯤 영화에서 보셨을 거예요. 뭐 형사들이나 경찰들이 나오는 영화에서는 관할권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제 얘기를 하죠. 야, 여기는 우리 관할이야. 저기는 저기 관할이야. 야, 여기는 우리 관할이니까 너희가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야 할 권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미국의 저 형사 나오고 경찰 나오는 영화에서 이게 종종 이런 게 나와요. 뭐 흔히 말하는 FBI가 와가지고 갑자기 이게 검은색 양복 입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지금부터 이 사건은 우리 겁니다 이러잖아요. 자, 관할권 당시의 미국 사회는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엄격해요. 관할에 대해서. 여기는 우리 땅 아니니까 이제 우리 사건이 아니야. 반대로, 야, 이건 우리 거야. 우리의 관할 안에, 우리의 지금 영토 안에서 벌어진 일 우리 거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그 경우는 도대체 누구에게 그럼 좀 혜택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관할권을 따지지 말고 좀 이렇게 그러니까 업무를 좀 겹쳐지게 해야 이른바 사각지대, 빈 공간이 안 생긴다고 본 겁니다. 이건 이제 미국식 얘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는 관할의 개념이 약해요.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서 할 일, 물론 서울에서 할 일과 경기도에서 할 일과 충청도에서 할 일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관할권을 따질 만큼의 영토의 크기라든가, 뭐 관할권을 따지면 오히려 좀 이상한 취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뭐야 이거? 야, 이거 지금 관할이 문제야? 이거 빨리 처리해야지. 분명히 이런 국민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뭐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은 특수한 사건들 가끔 전 국민이 좀 이렇게 집중할 만한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너희 부서 일이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빨리 처리를 하길 바라잖아요. 우리나라는 관할권에 대한 게 좀 약해요, 제가 볼 때는요. 일단 어떤 사건이 생기면 빨리 처리하라는 게, 누구라도 빨리 처리해줬으면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이죠. 자, 그런데 뭐 그런 것보다도 49쪽에 이제 그 중간에 그 다섯 줄짜리 문단이 있습니다. 시민의 선택권을 확장시키는 것, 분권을 강화시키는 것, 관할권의 중첩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민의 선택권이 물건을 사듯이 나는 여기 정부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 난 그럼 저쪽 정부 거 쓸래. 나는 여기 사업이 마음에 안 들어. 난 여기 사업 거 쓸래.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집권이 아니라 분권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뭐 새로운 그 흐름으로 1960년, 70년대, 80년대에 나타났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지금 우리 현재 대한민국 사회 관점에서, 대한민국 정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죠. 웬만큼은. 뭐, 야, 이쪽 동네는 어르신들이 많아.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많은 쪽, 노인복지 쪽으로 좀 초점을 좀 맞춰야 돼. 그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동네는 1인 가구가 많아. 직장인들. 혼자 사는 1인 직장인들이 많아.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여기는 청년, 그리고 장년층으로 좀 초점을 맞출 수가 있죠. 뭐, 나름대로가 이미 우리는 좀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 처지가 되는 상태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